그에 비해서 단점도 굉장히 많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점 중에 하나는 이게 질문지잖아요. 그래서 글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근데 문맹자는 어렵습니다. 이 문맹자가 여러분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정말 글을 못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좀 그래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문맹자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문맹 퇴치를 한 나라에게는 주는 상이 있는데 그게 킹 세종 프라이즈라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상이라는 상도 있을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문맹자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설문지를 받았을 때 물론 뭐 요즘에는 뭐 영어도 잘하고 제2외국어도 잘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우리나라 말만큼 잘할 수 없잖아. 그래서 실제로 내가 잘 못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지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맹자에게 활용하기는 어렵다. 문항을 제대로 읽지 못하니까. 그죠? 그게 또 하나의 또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진짜 느꼈던 것 중에 막 이야기를 좀 풀 건데 회수가 낮아요. 회수가 뭐냐면 돌려받는 거란 말이야. 설문지를 내가 반에 25장을 줬어요. 실제 수업 만족도 조사할 때. 실제 정말 많았던 일인데 반장 친구가 고맙게도 그것도 왔단 말이야. 선생님 가져왔어요 했는데 25장이 아니야. 2장이 없어요. 그럼 걔가 그걸 받아가지고 버렸거나 코를 풀었거나 아니면 막 그걸 갖고 뭐 종이 접기 해야지 이래 학을 접었다든지 그러진 않았겠지. 그런데 종이다 보니까 다시 돌아올 때까지 텀이 있잖아요. 시간 간격이 있어가지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단점이고요. 응답률이 낮다. 빈칸으로 내는 거야. 진짜 기분 나빠. 수업만 조사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아마 해봤겠죠. 뭐 선생님 수업에 바라는 점은 이거예요. 혹은 선생님 수업에서 이런 부분은 좀 그래도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당연히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좋은 말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고쳐주기를 바라는 것들을 좀 적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백지예요. 아무것도 안 쓰는 거. 이렇게 터집니다, 진짜. 그래서 이거 진짜 설문조사를 하면은 그 종이랑 질문지 만드는데 쓰는 비용이 들었잖아요. 정성도 들고. 그런데 돌아왔는데 없어. 그러면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이 설문지 주고 간 사람 떠나버렸는데, 그지? 그래서 회수율과 응답률이 낮다는 것이 또 다른 또 단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무성의한 응답입니다. 이게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찍는 거야. 어떤 친구가 3번에 줄을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줄 세운다는 게 진짜 줄을 이렇게 쭉 긋는 게 아니고 체크를 하는 거잖아. 그죠? 요렇게 나와 있었으면은 여러분 흔히 아는 줄 세우는 건 이거죠. 이거 아니야. 그치? 이게 줄 세우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어떤 사례를 봤냐면 이것도 하기 싫은 거야. 이거 하고 뛰고 이거 하고 뛰고 이거 하고 뛰고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줄을 세우는 거야. 이거 진짜 내가 진짜 이게 지금 수업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진짜 감정적인 거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거지만 정말 폭발 이게 좀 있어요. 무성의한 거. 그리고 더 황당한 거 주관식이었어. 다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써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주관식에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하는 거야. 그러면 되게 성의 없다라는 거죠. 성의 없다. 뭐 이런 게 있고 하나는 또 이거는 내가 이거를 뭐 좋다고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데 뭐 이렇게 빈칸이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막 이런 걸 그리는 거야. 보세요. 이런 걸 그려. 그지? 이미 뭘 쌤이 말하는지 아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눈썹을 그려놓고 선생님 좋아요?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선생님 제 마음 아시죠? 뭐 선생님 좋아요?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참 애매해. 이거는 이게 날 놀리려고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 뭐 선생님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뭐 좋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원래 의도했던 응답지가 아니니까 좀 그렇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앞으로 질문지를 받을 때는 질문을 주는 사람 물론 질문지에 응답하는 건 여러분 마음이지만 응답한다고 했을 때는 이 질문지를 작성한 사람이 그래도 좀 노력했구나. 참 그래도 이 사람이 애를 썼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성의 있게 아니 뭐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뭐 나쁘진 않아. 근데 내가 원했던 건 눈썹 그리라는 게 아니었거든. 다음 중 뭐 선생님의 눈썹과 가장 일치하는 그림은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성의 있는 것이 어떨까라는 거죠. 또 악의적인 응답, 뭐 욕을 막 쓴다든지 방금 말한 약간 장난친다든지 그런 것들도 질문지법의 또 단점이 될 수 있고요. 이건 빨간색인데 선생님이 아까 표본 조사했을 때 단점은 이따가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이건데 대표성이 낮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모여고 학생 전교생에게 급식 만족도 조사를 했다면은 오래 걸려도 그 결과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친구들이 원했던 급식 메뉴를 만들어낸다면 괜찮은 거죠. 왜냐면 전체가 다 조사했으니까 뭐 불만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한 반을 골라서 했더니 그 친구들이 뭐 예를 들면 메이플 피칸파이가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메이플 피칸파이로만 요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피칸파이 밥, 피칸파이 국, 피칸파이 김치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벌써 생각만 해도 좀 약간 느끼하네요. 선생님 정말 피칸파이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먹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진짜 빨리 좀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가지고 여담인데 피칸파이 좀 원 없이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그 친구들의 식성은 특이한 거잖아. 그거를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럴 순 없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그 질문지 작성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쌤이 여기 별표를 한 3개 정도 쳤는데 이 박스 안에 내용이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이 정말 심각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유의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설문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라 뜻입니다. 응답 선택지에 중복된 내용이 없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 2, 3, 4, 5를 고르잖아요. 그럴 때 내가 1번도 고를 수 있을 것 같고 2번도 고를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질문지를 만든 사람이 복수 정답이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복수 정답이라고 해도 말이 복수 정답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 그 중에 맞는 게 2개가 있다는 거지. 혹은 3개가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서로 달라야 된대. 이걸 어려운 말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호 배타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고를 수 있게 하든, 이게 좀 쌤이 이 설명만 보면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2개를 고를 수 있다 혹은 3개를 고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각각은 서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겹치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네, 볼게요. 당신 하루 수면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1번은 6시간 미만, 2번은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 3번은 8시간 이상이었대. 겹치는 게 있어. 8시간 잠자는 사람은 지금 겹치죠. 그럼 이 사람은 2번에 찍어야 되는지 3번에 찍어야 되는지 몰라. 그러면 뭐 아예 뭐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잘못된 질문지가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응답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다 제시해야 되는데, 이거 선생님들이 그 중간기말고사 시험 보면은 중간에 여러분 시험 시작하고 한 20 몇 분 지나면 선생님들이 들어가가지고 물어보죠. 사회문화 시험 중에 질문 있는 학생 있습니까? 뭐 그러죠. 그리고 질문 없으면 나가잖아. 근데 여러분 나갈 때 쌤들 눈빛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되게 당당한 눈빛은 없고요. 대부분 초조와 긴장을 했다가 아무도 손을 안 들면 안심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거 만약에 거기 질문 손 들었다가 문제 생겼을 때 선생님 난감하거든.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제일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이 이거예요. 선생님, 뭐야 질문이 있어? 그래, 네 질문에 답해주지. 왜? 문제에 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대박이에요. 그럼 진짜 큰일 나는 거야. 문제를 잘못 만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질문지도 마찬가지예요. 응답할 수가 있어야 돼, 하나라도. 근데 하나도 고를 게 없어. 물론 그 친구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정답이 있는데 못 찾는 거랑은 별개예요. 자기가 못 찾는 건데 뭐.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선택지가 없어요. 답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큰일 나. 그래서 선택지는 어떤 응답자라 하더라도 1, 2, 3, 4, 5번이면은 그 5가지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포괄성이라고 하는데, 적혀 있잖아. 선생님, 체크할 내용이 없는데요? 이거를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말로 요즘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씁니다, 여러분. 포괄성을요, 여러분 여기 옮겨서 한번 써볼게요. 얘를 뭐라고도 얘기하냐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네, 총망라성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총망라성. 모두 아우르고 있다. 뭐가? 그 선택 가능한 선택지가, 그죠? 그래서 내가 내는 질문지가 괜찮으려면 1, 2, 3, 4, 5번의 그 질문지 중에 이 질문 응답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개는 고를 게 있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례를 한번 볼게요. 당신의 하루 수면 시간은 얼마나 되냐 물었어요. 6시간, 7시간, 8시간 이상을 그랬단 말이에요. 쌤, 이거 뭐가 문제죠? 봐봐. 6시간 미만 잠자는 사람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요즘에 일과가 이래요.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교 쌤들 대부분 그런데 학교 가면 전부 영상 편집 중이에요. 거의 뭐 이건 뭐 거의 뭐그 미디어 그룹이야. 그치? 뭐 그런 건데 퇴근하면 봐봐, 선생님 지금 퇴근했단 말이야.
근데 퇴근하고 쉬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학교 끝나면 집에 놀고 싶잖아요. 선생님 뭐 하고 있어 지금 거실에서? 선생님 지금 혼자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영상 찍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오늘 참고로 불타는 금요일 불금인데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최근에 쌤 휴대폰에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능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주말쯤 되면 떠요. 당신 평균 수면 시간이라고 이런 게 뜹니다. 휴대폰 평소에 몇 시간 만졌니 이런 거랑 4시간이 나오더라고요. 4시간. 쌤 밤새도록 뭐 딴짓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적게 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이 질문지에 답할 게 없는 거예요. 쌤이 이 질문지를 본 다음에 뭐야 지금 4시간 잠자는 사람 무시하는 거야. 지금 4시간 잠자는 사람들? 지금 무시하는 거야.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하면서 여기다가 막 당장 여기에 내 응답지를 만들어줘요. 4시간 그랬어. 이렇게 쓸 수 없잖아.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3번은 질문의 의미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애매모호한 질문은 안 된다는 건 당연한 거겠죠? 사례를 한번 보죠. 이 글 쓴 사람이 굉장히 수면에 관심이 많았나 봐. 전부 수면이야. 당신의 수면 시간은 얼마나 돼요? 물었어요.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3번 8시간 이상. 여러분 이거 포괄성은 맞나요? 헷갈립니까? 방금 배웠는데? 맞아 안 맞아? 예, 맞죠. 왜냐면 포괄성은 뭐든 체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선생님이 4시간 평균 잔다 그러면 체크할 때가 있죠. 이 6시간 미만에 체크하면 되잖아. 그리고 상호 배타적인 것도 괜찮습니까? 겹치는 게 없나요? 6시간? 네, 6시간 여기에 쓰면 되고 7시간 여기에 들어가면 되고 10시간은 또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니? 괜찮아. 뭐가 문제냐면은 이 잠자는 게 하루에 잠자는 건지 밤에 잠자는 걸 말하는 건지 낮잠인 건지 이게 일주일인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준이 너무 모호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하루에 뭐 잠자리에 들 때라든지 좀 정확하게 말을 해줄 필요가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4번입니다. 한 질문에는 한 가지 정도만 물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2개 이상을 물어보긴 좀 그래요. 2개 이상을 물었는데 정답은 하나라면은 정답 고르는 건 하나밖에 없다면은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하나의 질문에 여러 가지 정보가 섞여 있다 그러면은 응답하는 사람은 헷갈리고 올바른 응답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하루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예요. 이거랑도 비슷해. 여러분 노는 거랑 쉬는 건 다르죠.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노는 거는 뭔가 계획적인 거야. 친구들 약속 잡아가지고 노래방을 가거나 고기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수다를 떤다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논다고 하고요. 쉬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빈둥빈둥거리는 거. 막 먼 상을 보거나 생각에 잠기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다 이해할 거예요. 수면은 잠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마 잠자는 거를 쉰다라고 말 안 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어떻게 잠자는 거랑 쉬는 거랑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노는 것하고요. 자는 것하고 그지? 이 셋은 완전 다른 거예요. 선생님은 일단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뭐 무슨 노는 거랑 자는 거랑 뭐 쉬는 거랑 뭐 그걸 시시콜콜하게 구별하나?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거 세 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한 질문에 넣으면 되냐는 거예요. 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질문도 잘못됐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 순서입니다.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질문은 안 된다. 선생님이 양적 연구의 이 질문지법이 괜찮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양적 연구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예요? 객관성, 공정성이란 말이야. 그 객관성, 공정성을 얻으려고 이 사람을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을 배제하려고 막 하잖아. 근데 응답을 유도하면은 이 질문자가 저 대답을 요구하는 건가 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은 안 된대. 수면은 건강의 척도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냥 읽으면 그러려니 해.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였어요. 청소년의 야간 게임 금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밤새도록 게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수면이 건강의 척도야? 이거 체크 담당하는 사람은 게임을 그럼 안 좋아하나 보다. 아니,
밤새 게임을 하면서 밤새는 걸 안 좋아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게임 금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찬성하는 쪽으로 찍을 수도 있다는 거야. 왜냐면 이 출제자가 이런 의미를 좀 내포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야, 잠 좀 안 자면 그게 되겠냐? 야, 잠을 제때 자야지. 그 잠 안 자고 그 밤새 게임하는 게 그게 사람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특정 의도를 자꾸 알려주는, 은근히 암시하는, 사실 이거는 은근히가 아니라 뭐 대놓고 하는 거지만 이렇게 질문지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에게 한번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단 질문지법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봤고, 잠깐 끊었다가 실험법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